4.5의 임플멘테이션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아예 챕터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멘테이션. 네.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챕터에 따로 떼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어떻게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로 한 챕터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버트 같은 경우에는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를 썼다. 기본적으로는 이 언케이스드 사례를 썼고요. 네. UCI 뉴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버트 베이스 케이스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나눠서 에이지 뉴스나 20 뉴스 그룹일 때는 그냥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를 썼는데 UCI 뉴스에서는 다른 거 썼단 말이에요. 버트, 베이스, 케이스드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이유가 있나요? 여기 써 있나요? 네, 그래서 음, 사실은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버트예요.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페이퍼에서 버트를 썼다라고 하면은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 모델을 의미를 하고, 음, 그런데 특이하게 UCI 뉴스 같은 경우에는 WHO라던가 어, PTSD라던가 예, 뭐 이런 식으로 약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약자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대문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대문자 WHO랑 소문자 WHO는 전혀 다른 의미겠죠.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어, UCI 뉴스에서는 버트 음, 베이스 케이스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약, 약어 말하는 거죠. 약어, 에크로님스, 그죠? 에크로님스. 네. 그럼 뭐, 그냥 그러면은 뭐 버트 베이스 케이스트만 그냥 다 쓰면 안 되나요? 이거는 특별히 어, 여기에 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나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결국은 더 좋은 거는 버트 베이스 케이스트가 더 된다는 거로 인지가 되는데 UCI 뉴스가 이런 걸 많으면 후하고 WHO 대문자를 구분해 준다. 그러면 구분해 주는 거 그냥 얘도 그냥 써도 된다 그러면 저 위에 것도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굳이 나눴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버트 페이퍼에서는 원래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들을 기반으로 다 성능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버트 베이스 케이스드에 비해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좋다고 판단을 많이들 해왔기 때문에 버트 베이스드 언케이스드를 제일 그냥 기본으로 디폴트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약어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뉴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 약어들이 많은 뉴스 데이터에서는 버트 베이스 케이스들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이 언케이스를 썼는데 썼겠죠, 한 번은. 예, 한번 썼겠는데 UCI 뉴스에서 제대로 안 나왔거나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뭐지? 그러면서 이게 바꿨을 그 가능성이 좀 높은데 보통 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고려 대상도 고려 대상 중에서 이 약어에 대한 부분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또 고려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WHO라는 게 대표적인 것 같은데 후나 WHO 동일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거를 문맥에서 아예 버튼은 사실 문맥을 따져주기 때문에 이거 다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거를 언케이스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성능이 차이가 있을지는 한번 서브로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 그죠? 네. 에크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다른 페이퍼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이 약어에 대한 부분이 등장이 됐습니다. 저 부분이 과연 얼마나 오차를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특이 사항입니다, 사실은. 자, we select 뭘 선택을 했죠?
슈퍼비전 시그널, 즉 이제 MLM 그 음,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탑 2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모든 세 가지 데이터셋 공통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non discriminated word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t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t라는 것은 이제 CIR을 값을 계산을 할 적에 네, CIR이라는 값을 계산할 적에 여기 CII 값에서 네, 이렇게 그 첫 번째 first 제 맥시멈 값과 그다음에 second 네네, 맥시멈 그치, 값을 이제 이용해서 맞아요. CIR을 계산을 했는데 네, 네, 이 CIR이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너무 이제 커먼한 단어다. 음, 다시 말해서 non-discriminated word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우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if CIR이 t보다 작으면은 음, 이제 W가 non-discriminated word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t를 여기서는 2로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T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앱레이션 스터디처럼 여기 하나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네, 그 점은 있습니다. 음, 조금 그게 아쉽네요. 자, 그렇게 세팅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요. in sudo label label generation process에서 we set the threshold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음, 수도 라벨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이제 수도 라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감마라는 값은 음흠. 유사도를 의미를 했었습니다. 아, 유사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WDC 같은 경우에는 모든 unlabeled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라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네. 라벨을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유사한 그 클래스 쪽으로 음, 분류를 하되 네네네. 그 유사도 음, 즉 이제 워드의 그 벡터와 음흠. 그다음에 클래스의 벡터의 유사도가 음, 적어도 이 감마보다는 커야지 음, 그쪽으로 이제 수도 라벨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그 감마 값이 AG 뉴스는 0.6, 그다음에 20 뉴스 그룹은 0.75, 음, 그다음에 UCI 같은 경우는 0.5를 줬는데 음, 이 값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라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찾아낸 최적 어,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 이것도 조금 그 데이터 셋들에 따라서 다른 값을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최적화된 값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앱 레이션 스타디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음, 그런 사실은 부분이 좀 부족하긴 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그 지면이 좀 이 페이퍼 이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사이즈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거 뭐 다 했겠죠. 그죠? 네, 뭐, 네, 예, 뭐 쫙 다 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아, 요것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요. 지금 감마 값에 대해서 굉장히 디펜던트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르게 줘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요 스킴의 단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those should labeled training data는 네. 어떻게 됐나요? 특히나 이 감마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 비교 모델들 중에 수도 CNN이랑 수도 버트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 수도 CNN이랑 수도 버트를 학습시킬 때 이 감마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특히나 그 WDC가 아니라 이 수도 CNN, 수도 버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감마 값에 좀 민감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저걸 사용했다라는 거죠. 슈도 네, CNN하고 슈도
but라고 하는 요 모델에서도 이 sudo labeled then training data 당연히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이 감마 값이 높아질 경우에는 음, 수도 라벨 데이터의 정확도가 올라가고요. 아,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 단어 그 개수는 줄어듭니다. 단어, 데이터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size of pseudo labeled 데이터와 네, 그다음에 그 pseudo label의 정확도 사이에서 네, 밸런스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감마 값을 선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게 여기서는 because it will shrink when 그러니까 감마 increase, 감마가 증가하면은 여기서 it를 shrink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it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size of pseudo labeled 데이터, 그 pseudo 네, labeled 데이터의 수가 음, 결국 감소를 줄어들기 때문에 네, 정확도와 그 양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감마의 값이 높다는 얘기는 정확도가 높다는 얘기고 정확도가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적게 뽑았다. 다시 말하면 슈도 라벨드 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적게 뽑았다. 안전하게 뽑았다. 굉장히 정말 좋은 것만 뽑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슈도 라벨드 된 데이터의 사이즈가 굉장히 적게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적게 작은 데이터로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밸런스 조정을 꽤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감마를 좀 널널하게 주게 되면 그 오차, 오류가 있는 데이터, 다시 말하면 노이즈 데이터가 섞여 나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안 좋죠.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는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밸런스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최적화된 데이터는 아까 위에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0.6, 0.75, 0.55 정도 평균하면 한 뭐 0.55 정도, 0.6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그 정도 사이즈로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 듭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to train WDDC 이렇게 WDDC를 학습하기 위해서 네. 네, 여기서 WC를 학습하기 위해서 5개의 시그널 워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네. 랜덤하게 5개의 시그널 워드를 선택을 했는데 각 배치에서 그죠? 각 배치에서 그 5개의 시그널 워드를 선택을 랜덤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네, 네네. 그 그리고요. 또 number of negative samples. 네. 네. 네거티브 샘플을 기반으로 음. 이제 학습을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 네거티브 샘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은 한 배치당 10개씩 뽑습니다. 10개 정도요. 네. 네. 뭐 왜 10개 뽑고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지금. 네. 그냥 10개를 뽑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로스 펑션에서 음. 요 n이 10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참 데이터 하나당 그 네거티브 데이터 10개 이렇게 나오게 되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바로 전 문장 그 5개 시그널 워드를 랜덤하게 선택했다와 이 네거티브 샘플의 수를 10으로 세팅했다. 이게 뭐 무슨 관계가 지금 있어서 이 같은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기술을 한 거죠? 그냥 순서랑 관련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쭉쭉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패러그래프 사이즈는 필요 없고 그냥 순서. 네, 그래서 원래 저기 슈퍼비전 시그널을 탑 20개를 뽑았는데 음. 거기서 이제 각 배치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은 음. 그 각 배치 여기 문장 하나마다 20개씩 있겠죠. 그 중에서 랜덤하게 5개를 뽑는다. 음. 그리고 뽑은 것은 이제 나중에 그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이제 그 5개를 가지고 예측을 하게 만들 것이고 음.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 사용되는 음. 네거티브 샘플을 뽑기 위해서 음. 이제 그 값을 10을 줘서 10개를 뽑고 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학습
여기 로스 펑션이 다 음, 구성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 each batch에서 그랬는데 이 batch의 단위 그 스코프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이거는 이 WDC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각 배치에서라고 했는데 이 배치의 스코프이 뭔지 어떤 데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죠 지금 그죠? in 네. each batch라고 했는데 배치 배치면은 우리가 메모리에 저기 그 로드하는 그 사이즈를 얘기하잖아요. 한 번에 딱 학습을 줄 수 있는 사이즈. 그죠? 네. 이 WDDC한테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 문제집 한 통을 그냥 딱 주고 야 오늘 내로 다 끝내 뭐 이러면 얘가 이제 버그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그 문제집이 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걸 한 100개씩 100개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단위를 우리는 보통은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배치를 줄 때 5개씩의 시그널 워드를 선택하게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문맥상이나 여기 들어있는 값을 보면은 네, 이 배치라는 게 그렇게 그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네, 한 도큐먼트, 네. 각각의 도큐먼트라고 해야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각각의 도큐먼트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은 각각의 도큐먼트 그 잠깐 도큐먼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원 도큐먼트가 원 배치라고 생각하면 딱 좋긴 한데 그게 도큐먼트였으면 도큐먼트라고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면 더 좋은데 이 in each batch 그랬어요. 배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한 번에 적재시키는 그 단위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각각의 하나의 데이터마다 음, 지금 인덱스 값이 주어지면은 네, 그 인덱스 값에 대해서 일단은 코퍼스에서 해당 값을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하나 주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센티 해가지고 그, 센텐스 인덱스인가요? 네, 센텐스 안에서 그 해당 인덱스에 있는 밸류를 이제 들고 와서 센텐스 데이트를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 각각마다 이 센텐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하나에 대응되는 네거티브 센텐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 해가지고 넘버 오브 네거티브 해서 이제 랜덤 센텐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합쳐주기 때문에 이 센텐스 데이터 하나당 이 네거티브 이거만큼 네거티브 샘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그, 그리고 네, 넘버 오브 그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 코드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이 50개로 주어져 있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값들이 다른 게 좀 있습니다. 페이퍼랑 일단 다르네요. 페이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음, 지금 구현된 결과를 보면은 음, 그 센텐스 하나당 음, 네거티브 샘플이 50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근데 50이라는 값은 아마 그 구현 단계랑 실제 이 페이퍼를 작성하던 그 시기랑 달라서 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 each batch라고 되어 있는데 음, each batch라는 것이 결국에는 음, 그냥 하나의 도큐먼트에 음, 대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예, each batch에서 다시 문장을 좀 보면 WDDC를 학습, 훈련시키기 위해서 we randomly select five signal words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서 5개의 시그널 워드를 선택을 하냐면 all signal words of a document 그래서 한 다큐멘트의 모든 시그널 워드 중에서 모든 시그널 워드 중에서 5개의 시그널 워드를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 선택하는 이유는 뭐죠? 근데 요 5개를 선택하는 이유 배치에서 그거는 여기 앞에 그냥 to training WDDC라고 그냥 했거든요. 그죠? 네. WDDC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전체 한 다큐멘트의 모든 시그널 워드 우리 위에서 20개 뽑는다고 그랬는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이 20개 중에서 5개 뽑는다는 그런 네, 의미로 그렇게 한 번 더 뽑습니다. 20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5개의 워드를 랜덤하게 20개 중에서 랜덤하게 뽑게 되는데 사실 랜덤하게 뽑는 이유는 그 20개 탑 20, 20에서 이렇게 너무 상위 쪽만 뽑는 게 아니라 이걸 랜덤하게 뽑았다는 것에 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랜덤하게 뽑았다는 얘기는 이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다라는 어떤 느낌, 스무드하게 뽑았다. 지금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5개를 뽑았어요. 근데 5개 뽑은 이유는 WDDC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의 수를 10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 approximated word distribution runner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네거티브 샘플의 수를 10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요 부분이 조금 더 뭐 부연 설명할 거 있나요? 여기 너무 아주 심플하게 작성이 돼 있어서 일단 넘어갈까요? 네, 그냥 계속 네, 보겠습니다. 계속 봅시다. 자, 그 다음요. 그 비교 모델들 중에 수도 CNN, 음, 그다음에 CNN, 음, 그리고 WDC 같은 경우는 음. 셋 다 이제 CNN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CNN 구조들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 네, CNN 구조들은 음, 전부 똑같이 동일한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4개의 그 필터가 존재를 하는데 네, 각각 이제 사이즈가 2, 3, 4, 5로 다르고요. 네, 네. 다시 자, 말해서 그 사이즈가 2인 필터, 3인 필터, 4인 필터, 5인 필터가 음, 이제 동시에 사용된다. 병렬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CNN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네 개의 필터가 적용됐고 서로 다르다. 그 사이즈는 다르게 적용이 됐고 그런 구조 CNN 아키텍처는 전체 요 세 개의 메서드에 다 똑같이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맥스 플링 계층은 어떻게 했나요? 네, 맥스 풀링이 적용이 되고요. 음, 그러니까 CNN이 그 컨볼루전 레이어를 한번 지나고 날 때마다 네, 맥스 풀링이 적용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컨볼루전 레이어는 100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100개 필터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CNN에 들어갈 때는 이제 맥시멈 랭스를 64, 128, 64로 설정을 했고요. 네, 입력의 최대 길이, 네. 맥시멈 랭스 길이는 64, 128, 그다음 64 각각 그 데이터셋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요. 네. 이것은 뭐 뒤에 문장이 조금 잘릴 수는 있긴 한데 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더라도 이제 모델의 그 스피드업을 위해서 음,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CNN에 들어가는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트에서 나온 출력된 그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네, 다시 버트에서 한번, 말해서 네, 그 인베딩 값을 처음부터 그냥 인베딩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버트의 아웃풋, 각각의 버트의 각각의 단어의 아웃풋을
contextualized embedding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한 아웃풋인 contextualized embedding을 음. 인풋으로 넣어서 네. 이제 첫 embedding 값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네. 이제 CNN 모델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제 버트의 성능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워드 임베딩 값, 그다음에 어찌됐든 그 버트 자체는 뭐 단어 수준을 넘어가서 문장 수준의 임베딩 값을 내놓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네, 그 단어를 우리는 그 contextualize embedding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embedding의 값이 이 CNN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음, 좋아요. 뭐, 그래서 마치 버트 밑에다가 CNN을 달아놓고 네네. 대신에 버튼은 학습시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버튼은 프리트레인드 버트를 그냥 쓴 거겠죠? 네, 그럴 겁니다. 네네. 그래서 프리트레인 버트에서 나와서 딱 했다라는 거죠. 그 워드 수준의 단어 수준, 문장 수준의 임베딩 중에서는 사실 버트가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WDDC 자체가 이제 원래 버트의 스태틱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처음에 수도 라벨링을 하기도 하고 음, 음, 그런 점에서 버트를 기본적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수도 CNN이나 CNN 모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은 버트를 쓰지 않기는 하는데 음, 지금은 이제 성능 비교를 위해서 WDC의 앞쪽 메소드를 음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치를 시켜준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For OS 클래스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다르게 했나 봐요. We use a CNN을 사용을 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나요? 웨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음, 원래 버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음, 첫째가 CNN 버전이 있었고 두 번째가 그 한을 사용한 버전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CNN 구조, 위에서 언급한 이 CNN 구조가 사실은 이 웨스트 클래스의 CNN 구조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웨스트 클래스에서도 CNN 모델, 한 모델이 아닌 CNN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저 다큐먼트 클래시파이어로서 CNN을 사용했는데 그 뭐 동일하게 맞춰주기 한을 쓸 이유는 없었던 거죠. 하여튼 네, CNN을 그래서 사용한 실제로 건데, 이제 음, 테스트를 해봐도 음, 그 웨스트 클래스에서 보고하기로도 음, 이제 음, 한을 여기서는 LSTM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 음, LSTM 모델보다 아웃퍼폼 했기 때문에 음, 그냥 일반적으로 웨스트 클래스 하면 CNN이긴 합니다. 더 좋은 걸 쓴 거죠. 그냥 그죠? 네, 여기 얘기는 웨스트 클래스의 정확하게는 한 모듈이에요. 한이라고 돼 있고 RNN 그죠? 기반이고 여기서는 이제 LSTM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그렇지만 그거보단 CNN이 더 좋았기 때문에 뭐 웨스트 클래스 위해서 더 좋은 CNN을 그냥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CNN architecture we used here 여기서 사용했던 CNN 구조는 is the same as 뭐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웨스트 클래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그 위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CNN 모델은 음. 정확하게 웨스트 클래스에서 사용된 CNN 모델이랑 동일합니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준 거군요. 네. 네, 그 그리고 다음에 we tried. 네. 네, 그래서 그 기원이라면 여기 2014년 페이퍼에서부터 음, 계속 사용되고 있는 음. 유서 깊은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이 CNN을 실제로 입증하고 증빙하고 제대로 실험한 저 페이퍼가 2014년 김윤 박사인가요? 이분이 얘기를 했죠. 그죠? 그 CNN이 2013년도에 처음 나왔고 그 뒤에 바로 2014년도에 김윤 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CNN을 특히 어디에 접목시켰냐면 NLP에 처음으로 적용을 시켰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2014년 논문 저게 아주
핫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계속 저 CNN을 가지고 NLP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분이 계속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we try our best to find good keywords. 자, 좋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ry our best 이렇게 됐어요. and 그리고 네. tune 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네, tune 이 했습니다. 웨스트 클래스와 LOT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좀 성능이 확확 바뀌는 면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페이퍼가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네, 더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 같은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었고 특히나 이런 페이퍼들에서 UCI나 20뉴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데이터셋을 넣을 때는 또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 셋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our best 최선을 다했다 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최선을 다한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사실은 최선을 그리고 다했지만, 네네. 음, 그래서 그 외의 경우에도 음, 하이퍼 파라미터를 디벨롭먼트 셋으로 음,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벨롭먼트 셋이 그 앞부분에 맨 앞쪽에 그 디벨롭먼트 데이터 셋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셋, 디벨롭먼트 데이터 셋,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뭐,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어, 네, 그 셋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사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킨 그런 부분의 흔적이 바로 이 디벨롭먼트 셋을 좀 이용했나 봐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구현 임플멘테이션 넘어가고요.